12억 원이요? 손에 든 혼수 리스트를 다시 보니 정말이었어요. 금반지 10돈, 다이아몬드 목걸이, 최고급 가전제품,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후 시부모님께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 26살 스타트업 CEO인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혼수 요구 리스트였어요. 총 12억 원에 매월 200만 원까지요. 지영아, 네가 회사 운영할 정도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아? 과연 저는 이 황당한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6살에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벤처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랬죠. 젊은 여성 CEO가 이끄는 혁신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업계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성공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회사 일정이 바쁜 와중에도 제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민수 씨였죠. 그는 저보다 16살 위에 나이 많은 남자였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거든요. 민수 씨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야심차거나 진취적인 성격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의 따뜻함과 진실함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년 전 친구의 소개팅에서였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서로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에 끌렸어요. 특히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묵묵히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도 크고 경제적 격차도 있는데 괜찮겠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사랑의 나이나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도 처음에는 제 상황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저와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어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대부분 소박했어요. 민수 씨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비싼 곳보다는 동네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오히려 그런 소박한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미팅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는 항상 제가 먼저 계산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미안해, 나중에 더 성공하면 네가 받은 만큼 다 갚을게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어요. 저희가 사귄 지 10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죠. 지영아,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볼까?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민수 씨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나 경제적 격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의 성실함과 따뜻함이라면 충분히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민수 씨의 어머니였죠. 아직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민수 씨가 가끔 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민수 씨와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개방적이신 편이라 민수 씨의 나이나 직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지영이가 좋아하면 우리도 좋다는 게 우리 부모님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민수 씨를 소개해 드렸을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나이는 좀 있지만 착하게 생겼네라며 금세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민수 씨의 어머니였어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에 카리스마가 넘쳤죠. 민수 씨가 미리 말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딱히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앉아보세요라고 짧게 말씀하셨죠. 식사 내내 어머니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집은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회사는 얼마나 커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최대한 정직하고 정중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특히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눈썹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스타트업? 그게 안정적인 직업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투자도 유치했어요 라고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그런 불안정한 일을 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민수 씨는 중간중간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영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해? 안정적이지 않은데라고 일축해버리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수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라고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빈손으로 시집올 수는 없죠. 우리 민수 씨도 나름 괜찮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씨가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정해야 할 문제야.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에서 혼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는 게 조금은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상의해서 준비하려고 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죠.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 씨는 우리 엄마가 원래 조금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라고 말하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솔직히 그때의 분위기가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엄마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 그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만남은 어머니가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역시나 강남의 고급 카페였죠. 이번에는 민수 씨도 함께 자리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거의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존댓말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지난번에 혼수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준비해 온 것 같은 메모를 꺼내시더라고요. 우선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신혼집 마련은? 저는 저희가 함께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함께 준비한다는 게 반반 낸다는 뜻이야? 그럼 안 되지. 예로부터 신혼집은 신부 측에서 마련하는 게 예의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통용되는 건가 싶어서요. 어머님, 요즘은 대부분 신혼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요즘이 어떻든 우리 집안의 관습은 그래. 그리고 지영이가 회사를 운영할 정도면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제 돈을 언급하시는 게 좀 불편했어요. 민수 씨가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끼어들었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라며 일축해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최소 전세 5억 이상으로 준비하고 혼수는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해. 그리고 예단도 있고 숫자를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대략 계산해봐도 10억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님, 그 정도 금액이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부담스럽다고 해? 그럼 결혼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긴 하지만 스타트업은 수익이 불안정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회사 운영에 묶여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여유가.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돈을 더 받으면 되잖아. 아니면 주식을 팔든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 경영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투자금은 회사 운영 자금이고 주식도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중하게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핑계만 늘어놓네. 정말로 민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이제는 제 진심까지 의심하시는 거였어요. 민수 씨가 엄마 너무 심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인 줄 알았니? 라고 되받아치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민수 씨의 태도였어요. 그는 계속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저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카페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구체적이고 과해졌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반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단도 최소 3천만 원어치는 준비해야 하고 패백도 제대로 차려야 해. 어머니의 말투에서 존댓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결혼이 물건 거래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예단이 꼭 그렇게 비싸야 하나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제 말에 비웃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음만으로 뭐가 돼? 우리 민수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 민수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지영이 말도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내가 뭘 알아?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어머니는 민수 씨를 향해서도 매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민수 씨가 왜 항상 어머니 앞에서 위축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어요. 혼수품 리스트는 따로 줄 테니까 그대로 준비하고 결혼식 비용도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 그리고 신혼여행비까지.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결혼식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반응에 더욱 날카로워지셨어요. 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결혼 생각은 왜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요.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준비하는 건데 왜 모든 걸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민수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서로 공평하게 라고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시더라고요. 공평하게? 우리 민수가 너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공평하게라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 씨와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마치 민수 씨가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민수 씨 오빠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랑? 나이 차이도 그렇고 너가 민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씨가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 나이도 얼마 안 남았잖아. 26이면 결혼 정년기 지났지. 저는 계속 참았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좋아.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우리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수 씨가 저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 씨와 긴 통화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 오빠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지영아,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건 맞지만 나도 엄마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민수 씨도 결국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참았어요. 오빠, 저도 오빠 입장을 이해해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우리 집안의 체면도 있고 엄마한테 무작정 대들 수도 없잖아. 민수 씨의 변명을 들으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민수 씨는 자꾸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그동안 생각해봤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만남 장소는 어머니가 정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역시나 격식을 차린 고급 장소더라고요. 민수 씨도 함께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결정했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 자신만만한 모습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어머님, 결혼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인격체로 존중 안 해준다고? 네. 제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세요. 그리고 저를 마치 돈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참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사랑이 거래예요? 서로 주고받는 걸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진 않아. 현실을 봐야지.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영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에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뭘 알아?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문제지만 민수 씨의 태도가 더 실망스러웠거든요. 연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고민했어요. 과연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참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 저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어머니와의 네 번째 만남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너 정말 민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머니가 완전히 반말로 바뀌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정중한 존댓말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기꺼이 해주던데 너만 왜 이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반응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표정만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혹시 우리 민수 씨가 너한테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 씨는 여전히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편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이 더해졌어요. 민수 씨야, 너도 뭔가 말 좀 해봐. 지영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니가 민수 씨를 다그쳤어요. 민수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영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도 하고.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실망했어요. 결국 민수 씨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 시집 가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무슨 회사 운영하겠다고 그래.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이 말을 들을 때도 저는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어요. 어머님, 제 일은 일? 그게 무슨 일이야? 스타트업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알아?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일하면서 우리 민수 씨한테 의지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에 특히 화가 났어요. 제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안정하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는 최근에 큰 투자도 받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투자? 그런 게 얼마나 가겠어? 버블 경제 같은 거잖아. 결국 망하면 우리 민수가 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아. 시댁에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야. 민수 씨가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하고 말하려다가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췄어요. 내가 또 뭘 알아? 가만 있어. 남자가 여자한테 휘둘리는 모습 보기 싫어. 어머니는 민수 씨에게도 매섭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지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편에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영아, 솔직히 말해서 너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딸을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자신을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부모님까지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부모가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며느리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참아냈어요. 눈물이 글썽거려도 참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참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더욱 독한 말을 했어요. 지영아, 솔직히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민수한테 시집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줄 알아야 해. 나이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꾹 참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할까요? 다음에 만날 때는 확실한 답을 가져와.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또 다른 만남에서 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넌 정말 철이 없구나.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집갈 생각을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죄송한 줄 알면 왜 그렇게 행동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줬는데?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이도 얼마 안 남았잖아. 26이면 이미 노처녀야.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천만에. 여자는 언제나 나이가 중요해. 이 말을 들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해? 우리 민수 같은 남자 또 어디서 만날 건데? 안정적인 직장에 성실하고 착한 남자인데. 민수 씨가 엄마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고 말하려다가 어머니의 시선에 주눅이 들어 말을 멈췄어요. 내가 뭘 알아? 가만 있어. 남자가 맨날 여자 편만 들면 어떡해? 어머니는 민수 씨에게도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회사 운영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아? 젊은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을 이렇게 폄하당하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시집가면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무슨 회사 운영하겠다고 나서?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체면이 서겠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양보해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이미 결혼 반대했을 거야. 어머님, 저는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됐어, 말하지 마. 너 같은 애한테 우리 민수가 아까워. 민수야,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서 아플 정도로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야. 가문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완전히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조건 다 들어줄 거야, 말 거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내 참을성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나이 많은 여자가 언제 또 이런 기회 잡겠어? 우리 민수가 너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가 마침내 폭발 직전까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참았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또 뭔가 할 말 있어? 변명은 그만하고 결정이나 해.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참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모든 걸 쏟아낼 때가 왔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받아준다고요?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한테 매달렸나요? 언제 결혼해 달라고 빌었나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민수 씨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지영아, 진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민수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도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지영아,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26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26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2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아직도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는 아들이 저를 받아준다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받아주는 건가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들 알아요? 12억 원이에요. 12억? 그 돈이면 제 회사 운영자금 2년치예요. 그런데 그걸 혼수로 준비하라고?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셨던 혼수 리스트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금반지 10돈, 다이아몬드 목걸이, 최고급 가전제품.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결혼 후 시부모님께 월 200만 원 생활비 지원이래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이 뭐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 갖다 바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수 씨 오빠 양육비를 제가 대신 내드리는 건가요? 민수 씨가 지영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심해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들이 심하지 않았나요? 저를 돈벌이 도구 취급하면서 인격 모독한 게 심하지 않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저를 존중한다면서 반말하시고 저를 사랑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결혼할 수 없거든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지영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다시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이야기요? 아니면 제가 모든 꿈을 포기하고 오빠 뒷바라지만 하며 살자는 이야기요?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했어요. 좋아가. 어차피 그런 성격으로는 어디 가서도 좋은 시집 못 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했어요.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호텔 라운지를 나왔어요. 뒤에서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1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 민수 씨의 따뜻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친구들은 제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지영아,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조금 더 참고 타협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잘했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라고 지지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희생하며 맞춰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그동안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 결정에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주말에는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사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회사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큰 프로젝트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개인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말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에서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어요.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기회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민수 씨와 결혼했다면 이런 기회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아마 시어머니의 간섭과 요구사항들 때문에 제대로 일에 몰두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사 성과가 좋아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어요. 패기 넘치는 젊은 여성 CEO,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제 능력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금세 지나갔어요. 회사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시기를 나 자신과의 진짜 만남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파혼한 지 4달이 지났을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 씨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수 씨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지영아,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놓쳤는지. 민수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맞섰어. 지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다 말했어. 그래서 어머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화를 내시더라고. 그럼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봐라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인정하시더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요? 응. 내가 성공한 기사들을 보시고 나서야 아쉬워하기 시작하셨어. 그때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결국 민수 씨 어머니도 제 성공을 보고 나서야 제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진정한 인격 존중이 아니라 그냥 돈과 성공만 보는 거였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빠가 변한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뭐가 변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누군가가 필요해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민수 씨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오빠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오빠가 변해서 다시 좋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지내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민수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오빠와 헤어진 후에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거라는 거요. 나도 이제는 지영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어. 민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오빠가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변한 거잖아요.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저는 오빠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오빠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게 저는 민수 씨와 진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 없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성장했구나. 예전에 저였다면 민수 씨가 변했다는 말에 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제 길을 걸어갔어요. 회사는 해외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회사에 찾아온 거였어요. 접수처 직원이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민수 씨 어머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예전과 똑같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전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지영아, 그동안 잘 지냈지?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와, 회사 정말 커졌네. 직원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저는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왜 온 건지 빨리 알고 싶었거든요. 지영아, 사실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 너희가 다시 만났다면서? 어머니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만 한 거지. 다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왜? 민수가 많이 변했잖아. 이제는 나한테도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던데. 어머님, 그건 민수 씨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내가 좀 심했나 봐. 미안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요. 그런데 지영이도 이해해줘. 내가 어떤 시댁에서 살았는지 알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며느리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받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 경제적 어려움 등등.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 그건 어머님의 경험이지 제가 겪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민수 씨 오빠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설령 다시 만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하는 거거든요. 지영아,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회사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도 그걸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나와?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실패했다면 이렇게 오셨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제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요. 조건부 사랑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지영아.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서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받는 거죠. 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우리 민수는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우 씨라는 분이었는데 현지에서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처음 화상회의로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파트너들과는 달리 제 아이디어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김 대표님의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돋보여요. 정우 씨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몇 차례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는 정우 씨님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노하우도 풍부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여성 CEO라는 점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오히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도 여성 CEO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라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드디어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정우 씨님이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된 거였어요. 첫 대면은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화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이었어요. 정우 씨님은 저보다 4살 위였지만 전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의견을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미팅 정말 유익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비즈니스 얘기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정우 씨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민수 씨와 완전히 정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님의 접근 방식이 민수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게 연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순전히 친구로서 말이에요. 정우 씨님의 말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관계로 시작했어요. 정우 씨님과의 대화는 정말 편안했어요. 회사 얘기부터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모든 주제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님은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대표님처럼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민수 씨와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민수 씨는 제 성공을 부담스러워했다면 정우 씨님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 주는 거였어요. 정우 씨님과 몇 번 만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아직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정우 씨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좋은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우 씨님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온전히 혼자서도 행복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예전처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나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정우 씨님과 친구로 지낸 지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 씨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정우 씨님은 절대 저를 조르거나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꾸준히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도 일이 우선이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님은 제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해 주었어요. 지영님은 이미 완성된 분이에요. 제가 뭔가를 더해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역할이면 충분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했어요. 민수 씨나 민수 씨 어머니는 저를 바꾸려고 했다면 정우 씨님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정우 씨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영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지영님의 답변이 뭐든 저는 이해할 거예요. 정우 씨님의 고백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압박하거나 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제 결정을 완전히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정우 씨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충분히 시간 가지세요. 정우 씨님의 대답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우 씨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정우 씨님의 가족 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우 씨님이 정말 민수 씨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이었거든요. 드디어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정우 씨님과 진지하게 사귀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정우 씨님, 저도 정우 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정우 씨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저희가 정한 속도로 가면 돼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애였어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어요. 정우 씨님과 사귄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우 씨님의 프로포즈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직 정우 씨님 부모님도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정우 씨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영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정우 씨님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며 저는 민수 씨 가족과의 차이를 또 한 번 실감했어요. 그럼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난 후에 결정해도 될까요? 제가 신중하게 말하자 정우 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급할 것 없어요. 정우 씨님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놀라웠어요. 민수 씨 어머니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거든요. 지영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우가 매일 자랑만 하더라고요. 정우 씨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까지 운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도 제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우 씨님 부모님이 제 일에 대해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능력 있는 여성이 사회 활동하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실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물으셨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하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좋은 일을 왜 그만둬요?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식사 내내 정우 씨님 가족분들은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주셨어요. 제 의견을 묻고 존중해 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정우 씨님과 평등한 관계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민수 씨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신혼집은 우리 둘이 함께 알아보자. 지영님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요. 정우 씨님은 항상 제 편의를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전세금도 각자 능력껏 부담하기로 했어요.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되지. 뭘 복잡하게 생각해? 정우 씨님의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너무 고마웠어요. 혼수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자 구매할 항목을 나누어 정했어요. 비싼 건 같이 사고 개인용품은 각자 준비하자. 정우 씨님 부모님도 정말 합리적이셨어요. 요즘에 혼수 과하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예산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우리 집에서 패백 비용을 부담할게요라고
정우 씨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제 부모님도 정우 씨님 가족분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우 씨 어머님이 얼마나 상식적이시고 따뜻하신지 몰라. 지영이가 좋은 집안으로 가는구나. 어머니가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님이 제 일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지영님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할게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환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와 결혼 준비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주례사도 인상적이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신랑 신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우 씨님과 서약을 나눌 때도 특별했어요. 지영님, 저는 당신의 꿈과 열정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할 것을 약속해요. 정우 씨님의 서약에 눈물이 났어요. 제 서약도 진심이었어요. 정우 씨님, 저도 당신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우 씨님과의 신혼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 그 자체였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님은 제 일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회사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정우 씨님은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지영아, 축하해. 오늘은 내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우리 와이프의 성공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반대로 정우 씨님이 승진했을 때도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어요. 축하해요. 정우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저희는 서로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제가 정말 큰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상장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시도하는 거였죠. 정우 씨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지영아, 정말 대단한 결정이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상장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스트레스도 엄청났어요. 하지만 정우 씨님이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정우 씨님의 이런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정우 씨님이 말했어요. 지영아, 오늘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야. 자랑스러워. 제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게 된 건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크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우 씨님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상장 후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좋은 팀과 가족의 지지입니다. 특히 제 남편이 저의 꿈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머니한테도 선을 확실히 긋고 있대.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들으니 민수 씨도 드디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정우 씨님과 저는 최근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정우 씨도 당연히 지지해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바빠지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정우 씨의 말에 저는 확신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민수 씨와의 결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정우 씨님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서로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정우 씨님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관계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이미 완성된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이미 완성된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용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용기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